자,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 코드 값을 우리 배웠는데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SCII 코드 값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입력은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뭐 입력이 A를 입력하면 이 A의 ASCII 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ASCII 코드 값이 출력된다. 자, for i in range 0,128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for 우리 제어문 배웠습니다. 그죠? 이 레인지에 0,128 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데 127까지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ASCII 코드 값을 놓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이래서 ASCII 코드 값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CHR, 캐릭터, CHR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CHR, I 값을, 어떤 값을 넣으면은, ASCII 코드, 캐릭터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ASCII 코드 값 1은, 0은 캐릭터가 뭔지, 1은 뭔지, 2는 뭔지, 3은 뭔지, 어떤 숫자에 이 ASCII 코드 값이라고 가정하면 그 ASCII 코드 값을 캐릭터 문자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ASCII 코드 값을 문자로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ASCII 코드 값을 문자로 표시해 준다. 문자로 CHR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를 두 개를 하고 %하고 요 해당되는 i가 이 t에 연결이 되고 캐릭터 i가 요 c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압니다. 그죠? 연결된다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수행하면은 문자 코드 값이 주르륵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수에 바이너리 이진수로 나타내고 헥사 값을 나타내고 캐릭터를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진수 값을 나타내고 헥사 값 38이고 이거는 10진수 값 56인데 이거는 문자 8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A, 대문자 A는 ASCII 코드 값 16진수로 41이었습니다. 그죠? A는 41이고 65입니다. 그죠? 65고 바이너리 값으로 1000001입니다. 그죠? 41을 요렇게 한번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제일 앞에다가 ASCII 코드의 바이너리 값, 두 번째 헥사 값, 그 다음에 10진 값, 그 다음에 문자 그 자체를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bin, 어떤 숫자를 이어가지고 bin 하면 바이너리 값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진 값을 만드는, 우리 지난번에는 바이너리를 만드는 값을 함수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파이썬에 bin 하면 바이너리 값을 만드는 거고, 헥사, hex, 헥사 하면 16진수, 어떤 숫자 i를 넣으면은 16진수로 만드는 게 헥사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캐릭터,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 이게 CHR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bin, 헥사, CHR, i는 뭐 그냥 10진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순서대로 %s는 제일 첫 번째 스트링입니다. 그죠? 요 놈이 스트링으로 출력되고 헥사 스트링으로 출력되고, 요거는 i는 정수값입니다. 그죠? 데시말이 되고, 문자는 캐릭터니까 뭐 %c를 나타내도 되고, 이 문자가 뭐 스트링 한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s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해보면 0부터 128까지 1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인 값, 1인 값, 2인 값, 3인 값, 4인 값 해서 127까지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for i in range 0,128. 사실 은밀하게 칸마 1은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d 값의 문자는 뭐다? 이게 ASCII 코드 값은
해당되는 문자가 뭐다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고 또 여기에다가 방금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해당되는 값, 이거는 이제 문자에 89의 값의 문자는 x입니다. y입니다. 대문자 y. 90 값은 z입니다. 91은 요 큰 따옴표, 큰 왼쪽 가로입니다. 해당되는 문자 값들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고, 요 프로그램, 여기 이제 앞에 프로그램이 되고, 요 뒤에 프로그램은 여기에 바이너리 값, 헥사 값, 정수 값, 해당되는 문자 값을 0부터 127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죠? 0부터 127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강의 듣는 것보다 지금 중지한 상태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여기서 이진수하고 10진수를 이렇게 이진수니까 0, B, 요 1000 여기 이제 이진수 값을 나타내는 거고 5x 하면은 이게 헥사 16진수 값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지 말고 그냥 어차피 뭐 이진수니까 0b, 0x를 빼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진수와 16진수를 빼고 싶은 거. 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든 함수를 직접 이용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직접 이용해 보고 싶은 거. 여기는 라이브러리,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 bin이라는 라이브러리와 헥사라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썼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정수를 이진수로 만드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또는 어떤 정수를 16진수로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 함수를 내가 갖다 쓸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함수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변형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함수를 만들 때 데시말 투 바이너리 프론트 해가지고 어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훑어보세요. 그죠? 자, 이게 데시말을, 즉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bin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죠? bin을 대신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데시말을 16진수 헥사로 바꾸는 거. 데시말 투 헥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16으로 나누어가지고 목을 나타내고 16을 나누어가지고 나머지가 라스트를 나타낸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6진수에 해당되는 값이 만약 x 값이 10보다 적을 때는 그냥 해당되는 x를 스트링으로 나타내고, 지난번에 10일 때는 a, 16진수를 표현하니까 11일 때는 b, 12일 때는 c, 13일 때는 d, 14일 때는 e, 15일 때는 f. 이 라이브러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고 이 앞에다가 레인지 해서 %s, %s, %d, %c에다가 조금 전에는 이제 바이너리 함수 bin을 직접 썼는데, 내가 만든 데시말 투 바이너리 이 i였는 거고, 데시말 투 헥사 i였고 캐릭터를 연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문자열 이진수 110, 11, 34, 10진수 52는 숫자 4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이진수 값, 16진수 값, 10진 값,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 값,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변형된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변형된 프로그램하고 내가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드는 경우하고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쓴 거하고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글 코드는, 자, 이제 문제가 그럼 한글 코드로 요거를 한번 바꾸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한번 바꾸면서 기능을 업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한글 코드 값은, 자, 그럼 0부터 127은 0부터 127까지는 뭡니까? 아스키 코드 값, 영어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했는데 한글 유니코드 값은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죠? 유니코드 값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자, 한글 코드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범위가 AC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AC00은 자, 이거는 A는 10 곱하기 16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세 번 해서, 그 다음 C는 10입니다. 그죠? 16을 두 번 곱하고, 그러면 44,032가 가입니다. 그죠? 그럼 16진수를 우리가 유니코드 가라는 거는 AC00인데, 이거를 10진수로 나타나면 44,032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for i in range에 44,032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44,032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값이 D7A3인데, 이 힘입니다. 그죠? 이게 55,203입니다. 그죠? 그럼 55,000, 이게 55,203인데, 55,203, 이 레인지 함수의 특징이 현재 값보다 한 개 적은 값입니다. 그죠? 일식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 도달하기 직전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55,204를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숫자는 55,203인데도, 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앞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값이 제일 앞에 AC00은 44,032는 가. 이렇게 AC01은 44,033은 가.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값이 쭉 출력이 됩니다. 그죠? 뒤에까지 가보면은 55,203은 힝이 출력이 되고 D7A3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따라 해보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느낌점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파일로 저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화면으로 놓는데 이걸 파일로 내가 한번 저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파일은 데이터들의 집합을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들을 구성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파일들은 실행 파일,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실행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파일이 있고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웹 문서 파일, 각종 파일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들은 많은 이런 데이터 파일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조그마한 텍스트 파일만 한번 볼 예정입니다. 파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이걸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거, 이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로 출력하는 거, 또는 뭐, 오류나 표준 오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일로부터,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파일로부터 읽는 거, 내 만든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로 쓰는 거, 이게 파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아래 한글에서 데이터를 막 입력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입력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메모리에 입력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면은 특정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저장하는 거. 또는 어떤 파일,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열기 하면은 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죠? 저장하기 하면 그 파일의 디스크에 저장되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저장하기 눌러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저장하기를 하기 전에 컴퓨터 전원이 나갔거나 내가 종료를 해가지고 저장 안 하면은 파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파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니터에 쭉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모니터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한 아스키 코드 값들이 화면으로 쭉 출력되는 것들이 화면으로 출력되어 있지.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되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일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일을 서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는 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 파일 스트림, 우리가 데이터가 스트림, 우리가 집에 물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뭡니까?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거,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물을 쓰고 물을 또 하수관으로 통해서 데이터가 막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스트림, 파일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이 디스크로 통해서 요 이제 포인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내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저장하기 누르면은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항상 하는 말, 파일을 먼저 오픈을 해야 된다. 파일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squat.txt 파일을 리드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데, 하드디스크에 만약 squat.txt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squat.txt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파일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프로그램하고 연결선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연결선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 그 연결선의 마인드가 KS키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오픈한 거다. 내가 은행에 통장 구자를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장 구자를 하나 만들어야 내가 거기에 돈을 보내기도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장 구자를 하나를 오픈한다. 거. 또는 뭐 CS킴도 데이터.txt 이 파일을 하나를 오픈한다. 통장을 하나 개설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파일을 읽는다든지, 뭐 리드라든지, 뭐 라인 단위로 읽는다든지, 뭐 여러 라인별로 읽는다든지,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파일을 읽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죠? 리드해서 라이트한다. 리드해서 라이트한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뒤에 배울 건데, 오늘은 간단히 리드하고 라이트 정도만 배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파일을 읽고 쓰기를 해서 마지막에 리드 라이트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 파일을 클로즈 시켜야 된다. 파일을 클로즈 시킨다는 것은 통장 구자를 정지하는 겁니다. 그죠? 정지한다는 거. 파일을 오픈하면은 파일 스트림이 하나 만들어지고, 클로즈 하면은 그 파일 스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없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항상 파일을 오픈하고, 첫 번째 방법은 파일을 열고 파일을 처리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파일을 이렇게 클로즈한다. 오픈하고 처리해서 클로즈한다. 이렇게 하는 3단계 전략. 그런데 두 번째는 파일을 열고 닫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read open as KS키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더 이상 닫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기. 자, 우리가 화면으로 저장하게 할 때 우리가 지금 프린트라는 걸 썼습니다. 그죠? 프린트라는 걸 썼고, 파일로 저장할 때는 라이트라고 쓰면 된다. 라이트로 쓰면 된다. 라이트로 쓰면 된다. 파일로 저장하려고 하면 라이트로 쓰면 된다. 라이트.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는 거, 화면으로 뿌릴 때는 프린트라고 쓰는데 파일로 저장할 때는 라이트로 씁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하나를 이렇게 여는 거, 구자를 여는 거, F 해서 오픈, ASCII.txt 파일을 라이트하기 위해서 하나를 오픈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오픈, 이 F, ASCII.txt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F를 통해 가지고 내 프로그램하고 이 파일하고 서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즉, 이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실행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고, 파일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으면 ASCII.txt, 여기 이 파일이 ASCII.txt다 이겁니다. 그죠? ASCII.txt를 이 파일에 이렇게 열 때는 이 F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파일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F를 통해 가지고 통장 구자를 여는 거예요. 그죠? F를 통해 가지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F.write. 자, 아까 한 거에다가 프린트 대신에 F.write를 한 거예요. F.write. 그러면 화면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ASCII.txt 파일로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write를 하면은
여기에 이 파일로 뿌려지지 화면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화면으로 뿌려지기도 하려고 하면 여기 프린트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즉 44032부터 55204까지 한글 코드 값입니다. 그죠? 한글 유닛 코드 값입니다. 그죠? 유닛 코드 값을 다 라이트 하고 나서 마지막에 클로즈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여기에 첫 번째 AC00 뭐 44032 가 되고 그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요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요 문자열을 가만히 보면은 문자열 하나 출력하고 문자열 하나 출력하고 정수 하나 출력하고 캐릭터 하나 출력하고 그다음 중지합니다. 그다음 또 문자열 출력하고 문자열 출력하고 정수 출력하고 캐릭터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단계. 자, 문자열 이진수 출력하고 16진수 문자열 출력하고 정수 출력하고 캐릭터 하나 출력하고 또 문자열 출력하고 16진수 출력하고 정수 출력하고 문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한눈에 보기가 좀 뭐 성가스럽습니다. 그죠? 뭐 드래그해서 쭉 보면 되는데 나는 요거를 가 같으면 요거를 한 줄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오고 나서 그 다음 줄 처음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명령어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런 명령어가 뭐냐면은 여기에 역슬래시 키보드에서 역슬래시라는 거는 원기호 있습니다. 그죠? W라는 요거 있죠. 그죠? 키보드에 W라는 거 요거 바하고 요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누르고 나서 N 하면은 N은 new line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라인 첫 번째로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자 하나 출력하고 10진수 숫자 출력하고 문자 한 개 출력하고 그 다음 줄 처음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만 읽으면은 실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이너리 문자열 하나 출력하고 헥사 문자열 출력하고 10진수 값 출력하고 문자 출력하고 그 다음 줄 첫 번째로 넘어가라. 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쭉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도 한번 따라 해보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텍스트를 아스키 코드 값. 아까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서로 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쓰는 함수가 ORD라는 함수다. ORD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ORD라는 함수. 자, 입력을 A로 하면은 입력을 A, 캐릭터를 입력하면은 65가 나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로 입력하면은 44032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으로 만든다. 자, 이게 간단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문자열을 입력을 만약 여기 문자열이 A, B, C, D, E, F하고 가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가가 입력됐던 메모리에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이렇게 그죠? B 이렇게 C, D 이렇게 E, F 이렇게 가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가 입력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시지에 있는 문자열 첫 번째 거 하나, 여기에 내가 A, B, C, D, E, F 가 했다고 하면 A, 그죠? 이 A가 A 값을 ORD 하면은 대문자 A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이 아스키 코드 값이 이제 65가 됩니다. 그죠? 65가 되는 거예요. 그죠? B도 67, C는 그죠? 67, D는 68, E는 69, 뭐 F는 70, 가는 44032 이렇게 출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파일로 저장하기. 만약 문자열 입력을 똑같이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문자열 입력이 메시지가 간 겁니다. 그죠?
자,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ascii2.txt 파일. 자, 그러면 이 문자열 값이 ascii2.txt 파일로 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 f라고 오픈을 합니다. 그죠? 프린트 대신에 f.write를 쓴 겁니다. 그죠? 자, ord 하면은 뭡니까? ord 하면 ASCII 코드 값입니다. 그죠? ASCII 코드 값을 이 write를 할 때 스트링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문자열 1을 만약 입력을 하면은 1은 ASCII 코드 값 49입니다. 그죠? 이 49는 숫자 49를 스트링 문자열 49로 바꾸는 게 str입니다. 그죠? 문자열 49를 바꾸고 나서 뉴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49를 입력을 하고 뉴라인 다음 줄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렇게 코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문자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파일로 입력받아가지고 파일로 한번 저장하고 싶다.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연설을 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연설문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설문을 텍스트 파일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I have honor to meet you today at your 지금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이렇게 연설하게 된 연설문입니다. 그죠? 자, 이 연설문을 받아가지고 이 I 대문자 I입니다. 그죠? 대문자 I가 이제 ASCII 코드 값 73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I 다음에 여기 블랭크입니다. 그죠? 블랭크는 32입니다. 그죠? 이렇게 32가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 M은 뭡니까? 소문자 M은 97입니다. 그죠? 여기 97이 출력이 되고, 97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M은 109가 출력되고, 즉 ASCII 코드 값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ASCII 코드 값으로 출력되는 걸 만들어 보자. 자, 이게 파일에 steve.txt를 이거는 이제 리드하기 위해서 F1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죠? F1. 그럼 steve.txt 파일이 있고, steve_ascii.txt 이는 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거는 steve.txt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는 텍스트 파일을 내가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갖고 온 거를 가지고 ASCII 코드 값으로 놓기 위해서 steve.ascii.txt 파일로 저장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저장한 거에 보면은 F2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F1에 있는 모든 i에 대해서 F2.write 해가지고 앞에 그 프린트한 걸 이렇게 지금 라이트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F1을 잡고 F2를 잡으면은 이게 실제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해보면은 왜 에러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파일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파일을 리드할 때는 한 라인 단위로 이렇게 읽어드려 준다라는 거예요. 라인 단위로, 한 줄 단위로. 그러니까 파일이 있으면은 한 줄 여기 점이 있으면은 한 점 있는 요 단위로 한 개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을 읽어드린 거, for line in. 자, 이 한 라인을 읽어드린 거 여기에서 한 개의 캐릭터를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한 개의 캐릭터를 바꾸는 거. 이 라인의 첫 번째, 라인의 두 번째, 라인의 세 번째, 라인의 네 번째, 라인의 다섯 번째, 라인의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래서 수행해보면은 이 파일들을 수행해보면은 ASCII 코드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ASCII 코드 값이. 첫 번째 i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대문자 i가 73으로 저장되어 있고, 그죠? 블랭크가 32로 저장되어 있고, 그죠? m이 97로 저장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m은 109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 블랭크는 32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수행을 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과제 3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문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글과 영어가 혼용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 파일을
가지고 이 파일에 대한 유니코드 값을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모든 거는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이 파일들을 요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